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장의 전열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전기로 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이 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 에너지를 뭘로? 열 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열기, 그죠? 전열공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를 열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자, 총,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뭐 저항가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가열, 그 다음에 유전가열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로는 적외선가열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총 이제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가 볼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 저항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0.24I 제곱 RT만큼의 뭐가 열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얘는 줄열이라고 해야죠. 그죠? 줄열을 이용을 한 것이고, 자, 유도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기기를 배우셨다면, 자, 어떠한 금속에, 철에, 자속이 지나가면 그 자속에 의해서, 와류손이나 히스테리시스손이 발생을 하죠. 그죠? 유도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와류손과 이 히스테리시스, 손, 그죠? 이 와류손과 히스테리시스손이 다 뭘로 바뀌어요? 열로 바뀌겠죠? 와류손과 히스테리시스손에 의한 가열로 이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자, 유전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콘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전체죠, 그죠? 유전체손. 유전체 손실. 즉, 우리가 콘덴서를 전원에 연결하면 콘덴서에서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을 하죠. 그죠? 유전체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전체손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적외선 가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시광선 중에서 적외선에는 무슨 온열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적외선은, 적외선, 복사열을 이용을 하는 거죠. 복사열을 이용을 한다. 여러분들 그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빨간색 전등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적외선 가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이 전열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라고 보면, 자, 첫 번째는, 자, 이건 이제 종류에 의한 분류, 방법에 의한 분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전열에서, 전열의 특징. 전열의 특징, 그러니까 전기 가열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높은 온도를 가능하다, 그죠? 높은 온도를 발생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우리가 표면 가열뿐만 아니라 내부 가열도 가능하죠. 내부 가열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효율이 좋다, 이거 효율. 효율이 어떻다? 좋다라는 내용이 있고, 네 번째, 전기가 우리가 전기만큼 제어하기 쉬운 게 없죠. 그죠? 제어가 용이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제품을 대부분 다 뭐예요? 전열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거죠. 그죠? 제품의 품질이 어떻게 한다? 향상이 된다. 그죠? 우리가 불 때 가지고 제품 만드는 것보다 이 전열을 사용하게 되면 제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 품질 향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열을 하기 위해서 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우선 먼저 열량에 대해서 보죠. 열량. 자, 열량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걸 많이 쓰죠. 그죠? 킬로칼로리라고 많이 쓰고, 우리가 킬로칼로리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줄이라고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킬로칼로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 열량. 자, 열량은 기호로
Q라고 쓰고요. Q는 C, M, 세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킬로칼로리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비열이죠, 비열. 비열.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거죠. 뭐예요? 이 비열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자, 이 비열에서 물 같은 경우에 그죠? 물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에서의 비열은 얘가 0.24 정도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에요.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타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죠. 온도 변화. 얼마만큼의 온도가 변화했느냐. 단위는 도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량은 Q는 cm 세타라고 해서 비열, 질량, 온도 변화, 열량이 되겠다. 즉, 만약에 물이 1kg이 1도씨가 증가했다면 얼마만큼? 열량이 1kcal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량에 대한 환산을 보도록 할게요. 열량 환산. 열량 환산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에너지는 1은 1. W라고 쓰죠. 워크. 단위가 줄이에요, 줄. 자, 이것도 뭐 에너지 양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 열량으로 환산을 하려면, 자, 우리가 1. 줄이라고 하는 것은 열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0.24 칼로리가 됩니다. 1줄은 0.24 칼로리. 여러분들 이 열량 환산에 대해서는 회로 이론에서 이미 공부를 하셨겠지만 1줄은 0.24 칼로리가 되고요. 자, 이때 이거 반대로 환산하게 되면 1 칼로리라고 하는 값은 거꾸로 쓰면 되겠죠. 그죠? 0.24분의 1줄. 얘가 뭐 약 4.2 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전열이다 보니까 뭘 많이 써요? 전력량 1 kWh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쓰죠. 그쵸? 자, 1kWh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로 바꾸면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 되고요. 이것을 열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860 킬로칼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꼭 좀 기억해야 돼요. 1kWh는 860 킬로칼로리다. 자, 그 다음에 1 BTU라는 게 있어요. BTU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두실게요. 자,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1kcal라고 하는 어떠한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1kcal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1BTU라고 하는 건 뭐냐면 1파운드, 그죠? 유럽에서 쓰는 건 1파운드를 1화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1BTU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거를 킬로칼로리로 환산하게 되면 0.252 킬로칼로리가 되더라 이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서 1BTU가 몇 칼로리냐 또는 킬로칼로리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계산 문제에서는 사실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1BTU가 1파운드를 1화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1BTU라고 한다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1BTU가 0.252 킬로칼로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에서 열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자, 융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화라는 게 있어요. 그죠? 기화라는 게 있어요. 자, 물질 중에 이 고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도 있고 그 다음에 기체도 있어요. 기체도 있더라. 자, 그러면 자, 고체를 녹이는 거, 액체로 만드는 요 현상을 우리가 융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액체를 기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때 만약에 고체로 가장 우리가 보기 쉬운 게 얼음이 있겠죠. 얼음. 액체는 물. 그죠? 그 다음에 기체는 수증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때 증기라고 볼까요? 증기. 자, 이때 자,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보여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열을 가해야 되죠. 얼음을 녹이려면 또 열을 가해야 되고 다시 물을 증기로 만들려면 열을 가해야 되는데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자, 얼음을 물로 만드는데 상태 변화하는데 융해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면 80kcal 정도가 돼요. 킬로그램. 1kg 얼음 1kg을 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이 융해열이라고 하죠. 80kcal가 필요하고 액체 1kg을 기체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은 539kcal/kg이 필요하더라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라. 얼음을 물로 만드는데 80kcal/kg이고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이 539kcal/kg이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죠. 그죠? 이동을 하는데 자, 이것에 열에 뭐가 있어요? 전달이라고 하죠. 열을 어떻게 한다? 전달을 한다 이거죠. 이때 열의 전달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전도, 두 번째 대류, 세 번째 복사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체에서 한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예를 들어 철을 놓고 한쪽 끝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맨 끝에도 뭐 열이 전달이 되죠. 그죠? 고체에서 열의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류는 액체나 그죠? 기체에서 어떻게 액체나 기체가 뭐예요? 고온인 액체나 기체는 뭐 위로 올라가죠. 저온은 아래로 내려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회전을 하겠죠. 그죠? 순환을 한다 이거. 이런 순환에 의한 열 전달을 우리가 대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매질이 없이 전자파의 형태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전자파의 형태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을 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열이 오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해요? 복사라고 한다고요. 어떠한 매질 없이 전자파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복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열 에너지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열 회로와 전기 회로를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를 좀 잘 해 두시는데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좀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회로와 전기회로와 회로와 열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이 되는 내용이고 단위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회로에서 어떠한 내용이냐면 전기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전기량, 전하량.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죠? Q라고 쓰죠. Q. 단위를 뭐라고 써요? 우리가 전기량은 쿨롱이라고 하는 식을 써요. 쿨롱. 자, 그러면 열에서는 뭐가 있어요? 열량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열량도 똑같이 기호를 Q라고 쓰고 열량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칼로리를 쓰죠. 근데 제가 아까 킬로칼로리도 쓰지만 뭐도 쓴다라고 했어요?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기회로에서는 전위차라는 게 있어요. 전위차라는 게 있죠. 그죠? 전위차는 뭐예요? 전압의 차. 그럼 전위차가 생겨야지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전위차는 우리가
V라고 쓰고 단위는 볼트 이렇게 쓰죠. 그죠? 자, 그러면 열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온도차라는 게 있겠죠. 온도차. 단위가 뭐예요? 자, 기호로는 우리가 얘를 온도차, 세타, 온도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죠. 세타. 단위는 도씨가 되는 거죠. 서로 이게 매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뭐도 있어요? 전기에는 전류라는 게 있죠. 전류. 전류는 우리가 뭐라고 써요? I. 단위는 암페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얘도 뭐가 있어요? 연류라는 게 있겠다. 그죠? 연류. 자, 연류 똑같이 뭐라고 쓰겠어요? I라고 쓰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전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 I는 T분의 Q라고 쓸 수 있죠. 그죠? T분의 Q. 시간, 단위 시간당 전하량. 그죠? 전류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당 전하량, 단위 시간당 전기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연류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열량 Q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단위가 뭐예요? 열량, 단위가 줄이고요. 시간은 세크죠? 우리가 줄 퍼 세크는 단위를 뭐라고 써요? 와트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연류의 단위는 뭐라고 쓰느냐? 와트라고 쓴다 이거예요. 연류의 단위는 뭐라고 쓴다? 와트라고 쓴다. 단위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항도 있어요. 그죠? 저항. 저항. 우리 뭐라고 써요? R. 단위는 뭐라고 쓰죠? 옴이라고 써요.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열, 저항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열장 R은. 열장 R은 똑같이 자, 저항은 우리 뭐라고 쓰죠?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전류분의 전압. 그러면 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연류분의 온도 변화, 온도 차가 되겠죠. 그죠? 그럼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단위가 자, 온도 차는 뭐예요? 도씨. 그쵸? 도씨. 자, 퍼. 전류의 단위는 뭐가 돼요? 연류의 단위는 와트였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게 되면 자, 그대로 이거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도씨. 그죠? 이거 도씨예요. 와트라고 하는 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줄, 퍼, 세크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럼 우리가 줄이라고 하는 거는 자, 1줄은 0.24 칼로리죠. 그럼 0.24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예요? 어떤 상수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킬로칼로리라고 그냥 써보자 이거예요. 킬로칼로리라고. S는 뭐예요? 시간이죠. 초를 우리가 뭘로 쓸 수 있어요? 시간, 아워라고 한번 고쳐보자 이거죠. 킬로칼로리 퍼 아워를 뭐라고 쓸 수 있다? 와트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 이거 H가 올라가죠. 도씨. 퍼, 다시. 도씨. 아워. 퍼, 킬로칼로리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열 저항의 단위를 도씨, 아워, 퍼, 킬로칼로리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지워도 되겠죠. 그죠? 도씨, 와트라고도 쓸 수 있고 도씨, 아워, 퍼, 킬로칼로리다 라고도 우리 열저항의 단위를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율을 볼게요. 전도율. 자, 전도율 시그마. 전도율 시그마. 단위가 뭐죠? 모, 퍼, 메타예요. 그쵸? 모, 퍼, 메타. 자, 그러면 자,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열, 전도율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 이제 람다라는 거 써요. 람다. 자, 그러면 여기는 좀 길기 때문에 유도를 다시 한번 해보고 오른쪽에서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저항에서 R은 시그마 A분의 L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열 저항에서 R은 람다 A분의 L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열 전도율이에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면 람다는 R, 그죠? A 분의 L이죠. A는 단면적이고 L은 길이잖아요. 요거는 단위가 미터고 요건 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R은 열 저항이에요. 열 저항. 자, 열 저항분의 우리 열 저항의 단위가 뭐예요? 도씨 와트잖아요. 그럼 R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거꾸로잖아요. 그죠? 자, 열 저항의 단위가 도씨 와트죠? 그럼 R분의 1은 와트 도씨잖아요. 그죠? 와트. 도씨. 그잖아요. R분의 1이 와트 도씨. 자, 요거는 미터고 얘는 뭐라고 했어요? 제곱미터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해요? 밑에 미터 하나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 전도율의 단위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와트, 퍼, 메타, 도, C라고 쓸 수가 있겠더라.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고유저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고유저항 로는 단위가 옴메타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전도율과 고유저항은 서로 뭐 역수의 관계죠. 자, 그럼 여기에서 고유 열저항, 그죠? 열저항률이라고 하죠. 열저항율이라고 하는 것. 로는 마찬가지로 열전도율과 뭐예요? 역수의 관계죠. 그러면 단위가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역수가 되겠죠. 이거 거꾸로 쓰게 되면 메타, 도씨, 퍼, 와트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전 용량. 마지막으로 정전 용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 용량은 우리가 콘덴서의 용량이죠. C. 단위 뭐라고 써요? 페럿. 이렇게 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열, 용, 양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열용량. 똑같이 뭐예요? C. 그죠? 자, 우리 공식 중에 Q는 CV라는 거 있어요. 그죠? Q는 CV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C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V분의 Q라고 쓸 수 있어요. V분의 Q.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열용량 C라고 하는 것은 V랑 대칭되는 게 왜? 온도차 세타. 그쵸? 용량 Q. 자, 그럼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열용량의 단위는 줄, 퍼, 도씨로 쓸 수가 있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자, 이 전기회로와 이 열회로를 비교해 봤을 때 서로 대칭이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전류와 대칭이 되는 게 뭐냐, 전기량과 대칭이 되는 게 뭐냐를 찾으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여기에는 열량, 온도차, 연료, 열저항, 열전도율, 열저항률, 열용량에 대한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단위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공식을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유도를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했던 방식대로 유도를 해가면서 암기를 하시면 좀 더 쉽게끔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열기를 보도록 할게요. 전열기. 자, 우리가 전열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기라고 하는 거 있다 이거. 난방기. 자,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해요. 전열기는 전기 에너지를 뭘로?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 난방기도 마찬가지로 공기를 데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효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효율. 여러분들 효율 다 알고, 효율은 뭐예요?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그럼 전열기나 난방기는 다 입력이 뭐예요? 전기 에너지죠. 출력은 열 에너지라고요. 자, 그럼 효율 2타는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효율 2타는 자,
입력이 뭐라고요? 전기 에너지예요. PT. 그쵸? 출력은 뭐예요? 열 에너지예요. CM 세타. 이거잖아요, 이거. 자, 근데 자, 여기 CM 세타라고 하는 건 단위가 뭐예요? 킬로칼로리죠. 자, 여기서는 뭐예요? 킬로와트 아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단위가 킬로칼로리고 얘는 뭐예요? 킬로와트 아워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두 개의 단위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얘를 뭘로 바꾸면 돼요? 킬로칼로리로 바꾸면 돼요. 얘는 킬로칼로리니까 얘를 킬로칼로리로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라 했어요? 1킬로와트 아워는 몇 킬로칼로리라고 해서 860킬로칼로리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요? 860을 곱하게 되면 효율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여기에서 자, C는 뭐예요? 비열이에요. 그죠? M은 물질의 질량이에요.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량이고요. 세타가 온도 변화, 도씨예요. 온도 변화, 도씨가 되고요. P는 전력. 그잖아요. 전력.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T는 시간이죠. 단위가 아워예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거죠. 1킬로와트가 860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뭘 구하라? 전열기의 출력이 얼마냐? 뭐 P에 대해서 구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얘를 P에 관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860. 그죠? T 2타분의 C M 세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열기에서의 효율과 전열기 출력 구하는 거. 단위가 여기는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그죠?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난방기를 볼게요. 난방기. 자, 난방기를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난방기도 뭐예요?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열 에너지를. 근데 난방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쓰면 효율은 똑같이 써야 되겠죠. 860. P, T, C, M, 세타. 이렇게 써보자 이거예요. 자, 이때 자, 난방기라고 하는 것은 뭘 한다고 했죠? 공기를 데피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C가 뭐예요? 비열이잖아요. 근데 자, 공기의 비열은 얼마냐면 얘가 0.24예요. 0.24. 자, 그 다음에 M을 볼게요. 자, 여기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킬로그램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자, 공기가 1세제곱미터 안에 공기가 가득 차게 되면 여기에서의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 1.23kg이 돼요. 1세제곱미터 안에 공기가 가득 차게 되면 그 질량이 1.23kcal가 돼요. 그죠? 그럼 얘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1.23m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라지 m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 부피의 단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타, 온도 변화가 되고요. 860pt는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다시 써보면 어떻게 쓰면 돼요? 860p t에 c 대신에 뭐 써요? 0.24 곱하기 m 대신에 뭐 써요? 1.23 m 그죠?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m이라고 하는 건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부피 세제곱미터가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난방기의 출력 P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똑같겠죠? 그죠? 860 T 2타분의 0.24 곱하기 1.23 M 세타.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에서 전열기의 뭐예요? 출력을 구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난방기의 출력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뭘 생각하면 돼요? 효율만 생각하면 돼요. 2타는 860p타분의 cm 세타이고, 자, 난방기에서는 비열이 0.24이고 공기에서 m 질량인데
이 세제곱미터 안에 공기가 가득 차면 그 질량이 1.23kg이다 라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뭐 난방기 출력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열기 난방기까지 봤고 또 다음 시간에는 전기로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